한 주간의 이슈를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뷰 오늘도요.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이 검은 금요일의 낙폭을 이번 한 주 우리는 열심히 만회를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만회는 하지 못하고 조금은 남겨두고 만회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좀 시장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 신뢰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일단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고요. 실망 매물을 뭐 계속 쏟아내기보다는 정부가 이제 그 개정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태 그 진전을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 시장 좀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했고 다른 뭐 ISM 제조업 지수나 뭐 서비스업 지수 다 부진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좀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9월 달 FOMC가 지금 앞으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90%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좀 높이면서 물론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6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과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연이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버팀목으로 작동을 하면서 시장 흐름은 좀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 등에 업고 지금 모멘텀이 유효했던 한 주였는데 지금 퀄컴 추가 수주 얘기도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는 과연 퀄컴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우군이 되어줄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부 정책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실망감에 지난주 금요일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수정되겠지 약간 스스로를 좀 위로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이대로 악재 영향은 더 이상은 좀 제한적일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부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증세가 철회되고 감세가 오히려 강화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특히 이제 발표된 그 법안 중에 뭐 법인세 인상이나 증권거래세 인상 이 부분은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그 양도세 부과 기준이랑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 그 초안이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양도세 부과 기준이랑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두 가지 요인은 따로 떨어져 있는 요인이 아니고 같이 거의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양도세 부과일을 기준하는 날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기산이라고 같은 날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일단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하더라도 이 분리 과세된 이 배당 소득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배당 기산일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배당 기산일에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양도세에 따른 매물 폭탄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매물이 나올 걸 뻔히 알면서 배당 기산일에 주식을 갖고 있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한쪽만을 어떤 정책의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한쪽은 완화해주고 한쪽은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 실효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정부나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게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입법 예고 기간이 있고 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법제처 심사 그리고 이제 차관 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8월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초안이 기재부 정부 담당 부서의 초안인데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되는 순간 이게 대통령 안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입장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8월 후반에 있을
국무회의 산정 이후에 이 법안의 어떤 그 모습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 부과 기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기존 안대로 돌려놓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심을 달래는데 최고의 방안이겠죠. 예. 자, 일단 기재부의 초안이 나왔던 데 따른 그런 실망 매물이 그래도 우리 8월 말까지 가봐야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국무회의 초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한 몇 주간은 계속해서 여론이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 한국경제TV가 빠르게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다음 주에는 어떤 주요 일정이 있는지 이벤트들 쫙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슈가 어떻게 업데이트될지 여부,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또 뉴스가 업데이트될지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정해진 이슈는 뭐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미국의 7월 CPI, PPI, 미국 한국 옵션 만기일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품목과세 지금 100% 부과 이슈가 이번 주는 삼성전자, 애플 동맹 소식에 많이 묻힌 것 같거든요.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반도체에 좀 타격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처음 이 소식이 접해졌을 때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뭐 빠르게 우려감은 좀 진정이 되고 그런 있는 것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100%라는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던졌지만 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게 좀 광범위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를 했을 때 대만 시장에서 TSMC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100% 관세에서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에도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그 무관세 품목이고요. 4월 1일 날 그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고 전반적으로 협약 기간 동안에 그 상호관세가 연기가 됐지만 미국은 주요국들에 대해서 10% 기본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반도체만은 계속 면제,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0%로 계속 거래가 돼 왔었고요. 지난번 그 미국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와의 그 무역 협상에서도 이 반도체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분은 아무래도 관세를 매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반도체를 사들여서 주로 소비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걸 대부분 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고율 관세를 매겼을 때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 문제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바로 미국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100% 관세 부과 이 부분은 실제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보다는 이 정도로도 반도체에도 이 정도의 관세를 매길 수 있으니까 미국에 와서 투자를 많이 해라라는 쪽의 어떤 제스처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다음 주에 예정이 되는 어떤 구체적인 법안 관세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면제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좀 무마를 시켜주는 어떤 법안이 발표가 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다음 주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시장에서 스물스물 이야기가 올라오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하반기 이제 남은 3회 연속 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판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갔어요. 마지막 퍼즐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CPI, 미국의 PPI 발표가 있는데 되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왔을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걸 좀 지수가 흔들릴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이유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뚜렷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 경제를 떠받들었던 게 이제 서비스업 분야인데 7월 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1로 발표되면서 그것도 하회했어요, 예, 예상치를. 상당 부분 부진을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많이 둔화됐다. 그리고 그 시점도 이미 한 5월 정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가 다소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9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식 시장에는 상당 부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만일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7월 달 물가 지표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이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9월 달 금리 인하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9월 이후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이 조금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그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포커스보다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물가 구조가 물가 상승률이 안정이 될 수 있을지가 다음 주 물가 지표를 바라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예상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 물론 지금 그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는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6월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을 것으로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수준대로 올라가는 정도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예상보다 더 벗어났을 높아질지 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다음 주 물가 지표를 바라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도 우리는 조금 실적에 따라서 주가 대비만 엇갈릴 뿐 3,200포인트에서 크게 좀 시원하게 상승이 나올 이슈는 사실은 부재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시장. 뭐 실질적으로는 그 모멘텀이 그렇게 지금 당장 이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 코스피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올랐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뭐 아시다시피 월간 상승률이 13%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7월 달에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4개월 연속 상승 이후에 8월 달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3,200포인트 전후 정도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8월 후반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세제 개편안의 어떤 수정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는 시점이 8월 후반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춰가는 것도 8월 후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시장 흐름의 어떤 변곡점이 지금 당장보다는 8월 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도 후반부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또 조방원 관련 주도주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변곡점이 될 시점은 이제 8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